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동원 F&B,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던 그 참치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취생이라면 좋아하는 우리 참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참치하면 어디죠? 네, 동원그룹이죠. 뭐 사조그룹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먹었던 우리 동원 사조김하고 그다음에 동원 참치 이 회사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그 동원그룹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가장 빨리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문항들이기도 한데요. 알기 전에, 쓰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죠? 네, 바로 인재상이에요. 인재상을 보면 열성, 그다음에 도전, 창조, 팀워크입니다. 가장 문항 중에서 이상했다 혹은 좀 재밌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열성이에요. 시도한 일에 반드시 성과를 내는 집념과 열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과를 내는 친구가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사조 그룹이 왔던 어떤 열성과 도전은 그 인재상으로 부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식품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간 바로 그 인재상의 항목이 바로 창조와 팀워크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사조 기업에서 여기에 좀 더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들 포인트로 잡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오늘 동원 F&B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 동원 그룹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40여 개의 동원 그룹에서도 같이 비슷한 항목들이 쓰입니다. 나는 동원 F&B 안 쓸 거고 당연 동원 산업을 쓸 건데 라고 했을 때 안 보는 게 아니시고 대부분의 한 항목 정도 다르고 대부분 다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동원 그룹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자기소개서 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항목이에요. 자, 전공학습이나 소위 스펙 쌓기와 무관한 일 중 정말 또 물어보는 거예요. CJ에서 이런 항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전공이라든지 스펙과 관련은 없어요. 제발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를 앞에 서두에 딱 짚어줬습니다. 가장 흥미있게 한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뭔가 장기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어떤 활동 중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까다로운 문항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가장 흥미있게 한 활동이에요. 전공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직무와 관련된 거 말고 직무 아니에요. 이 항목은 직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흥미있게 했던 거하고 정말 일회성이 한 번이 아닌 구체적으로 했던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평소 지원자의 관심사와 성향, 가치관이라든지 잠재 역량을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매번 똑같이 했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고 싶은 거예요. 파헤치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입사에 도움이 돼요. 입사에서 어떤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재상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인재상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데 자, 그거는 2순위예요. 하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흥미있게 했던 게 뭐고 그게 왜 흥미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한번 어디 갔다 왔다 이게 땡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던 거 취미생활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선 필요한 어떤 직무 강점이나 적성을 뽑아서 저기 두세요. 저기 놔두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성실함이야 혹은 끈기야. 자, 그럼 끈기면 내가 가져오는데 수업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직무와 관련된 수업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취미라든지 내가 그 이외에 했던 것들에서 사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 좋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괜찮고 그 이외의 것들도 괜찮습니다. 뜨개질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도움이 줬던 그런 사례, 그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혹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실함, 책임감, 근면, 주인의식, 의사소통 이런 어떤 직업에서의 기초 역량이라고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역량. 자, 이러한 것에서 하나를 우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면 그럼 우선 내 사례를 쭉 뽑아보시는 게 좋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했을 때 정말 재미있게 했던 거 지금도 괜찮고요. 지금도 괜찮고 하다못해 뭐 술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녹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녹이는 방법은 한 번에 쭉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의 반복적인 어떤 자기소개서의 이런 쓰는 패턴은 절대적으로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좀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면 그 일을 왜 하게 되었고, 정말 그 일을 왜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과거에 궁극적으로 이게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서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녹이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그냥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가 아니고 그런 축구가 내가 여기에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필을 해주셔야죠. 연결고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띠끝이 아니고 제가 흥미있어 하는 것은 이게 답니다. 가 아니고 그 흥미가 어떤데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변화했고 시도했고 즐거움을 찾았게 됐는지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항목, 실패 혹은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 자, 이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기술하래요. 600자예요. 사례 하나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실패 혹은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동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원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동원 F&B 경쟁사라고 보시면 CJ 제일제당이 되겠죠. CJ예요. 자, 그 이외에 여러 뭐 사조 회사들, 사조 그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2등이고 항상 2등이었어요. 왜냐면 CJ가 지금 뭐 식품 제조업 쪽에서 1등이니까 우리가 2등이에요. 물론 참치는 1등이에요. 참치는 1등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죠. 만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뭐 참치만 좀 1등이니까. 근데 매번 이제 이 순위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위기적인 부분, 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동원그룹에서 느꼈던 어떤 위기의식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왔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는지 그런 게 지금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이 문항을 던져준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물론 이제 세대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 세대적인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뭔가를 스스로 해봤던 경험들이 없는 뭐 우리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거를 그나마 좀 해봤던 친구들을 좀 뽑고 싶은 것도 사실일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게 바로 2번 문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난관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난관이에요. 난관. 그냥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어려움이 나타나야 돼요. 훅 하고 들어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개선하고자 했던 본인 지원자의 태도. 나는 이거를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가짐. 그게 뭐냐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쯤도 안 남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 이건 나는 꼭 이번 학기에 다녀야겠어. 그래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 이상 할 거야.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냥 그게 울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뭐 하다못해 이런 긍정적인 사고적인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태도예요. 물론 제가 지금 들어드린 건 예의일 뿐이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인재상 중 열성이에요. 자, 열성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저기 열정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도한 일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는 집념과 열성을 갖춘 사람. 자,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끝까지 해서 뭔가를 뽑아내는 사람을 바로 이제 열성이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 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있으면 좋겠죠.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까요?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봐서 내가 과거의 경험들 중에서 뭔가를 열심히 뽑아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뽑아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꼭 열성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도전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세 번째 항목. 자, 지원한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볼까요? 자, 네가 우리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자, 기업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네가 알것 중에 되게 흥미있던 게 뭐야? 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알던 것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콕 집어서 네가 가장 그중에서 꽂혔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래요. 그 생각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죠. 자, 첫 번째는 이 한 항목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순 흥미가 아닌 자신과의 연결성 있는 부분을 우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쭉 보시면 직무를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뭐 기획 업무를 했을 때, 마케팅 업무를 했을 때, 혹은 재무 업무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부분에서 내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뭐가 당연한 거냐면 그 회사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내 전공은 이미 회계야.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재무회계가 일반적이겠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총무든 다른 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재무회계팀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이미 가지고 시작하면서 뭘 조사해요? 회사를 조사해요. 그러다면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당연히 재무회계와 관련된 것들이 보이겠죠. 직무와 관련된 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가치관이나 직장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짝 돌아가 보시면 자신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가장 흥미있던 분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있던 부분이 어떤 이 F&B라든지 동원그룹 안에서 뭐 어떤 신념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분명히 있어요. 이 상생 혹은 뭔가 같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의 어떤 내가 필이 꽂혔어. 그러면 왜 필이 꽂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게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직업관과 연결적인 부분에서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동원그룹에서 흥미를 느낀 부분이 자신이 속하게 될 직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사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례. 그러니까 가장 600자긴 하지만 그걸 다 서술로 글로 어떤 내 생각을 써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례를 뽑아서 갖다 넣어주시면 훨씬 그 사람들이 읽기 편하고 나도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자꾸 사례를 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자, 지식, 스킬, 태도. 세 가지 물어봤어요. 지식, 스킬,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래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 4학년 1학기 혹은 2학기 돼서 알아보고는 있긴 한데 제가 직무 아직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원그룹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요.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 이걸로는 부족해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공기업 갈 때만 NCS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국가직무능력 사이트에 가셔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딱 3개를 나눠 놓습니다.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스킬, 태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딱딱 정의돼서 나와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응용하시는 거예요. 맨 땅에 딱 헤딩해서 모든 걸 내 머리에서 추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 놓으셔서 얻어 오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두 번째요. 자, 위에서 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거는 정말 이제 환장하겠는 게 잘 보세요. 필요 역량 위해서 나는 여기 필요 역량이 이거니까 정말 필요해. 나는 만약에 영업 파트에 들어갈 거니까 필요해서 이 대인관계적인 필요하겠지?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게 사람과의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라고 써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두 번째 사례가 바로 또 그 문항이 나오는 게 그 필요한 역량에서 네가 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눠놔서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합해서 1,500자예요. 1,500자. 30줄 이내. 넘어가지 마라. 1,500자입니다. 보통 1,500자라고 하면 이거를 한 사례로 쭉 쓰신다. 이거 하지 마요. 물론 이제 정말 본인이 그 글을 그동안 썼고 책도 한 100권 이상 읽어가면서 소설도 좀 비슷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던 사람이라면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나는 필력이 딸려라고 하면은 사례를 2개에서 3개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 문장에 대해서는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례를 2개, 3개 거기다 소제목까지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쓰기가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편해.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 역량에 대해서 지식, 스킬, 태도, 뭐 지식적인 부분에서 뭐 스킬적인 부분에서 뭐 태도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 세 부분을 나눠서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써주신다고 하면 훨씬 편하고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첫째, 둘째, 셋째로 써주셔도 돼요. 지식, 스킬, 태도 세 가지를 모두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사례에서는 그 사례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부분, 뭐 지식적인 부분만 어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사례, 스타 기법. 자, 이 스타 기법 여기서 나와 주셔야죠.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쓰신다고 하면 제일 좋은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그걸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그에 대한 원인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지원 직무의 역량을 파악을 해주선 하셔야겠죠. 자, 홈페이지 참고하라고 하셨고 NCS 사이트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잡코리아든 뭐 사람인이든 그 이외의 사이트에서도 이와 관련된 동종업계든 비슷한 직무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쭉 나타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취합을 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을 우선 도출해내신 다음에 채용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를 확인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직무 역량과 직무 강점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던 내용을 연결해서 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라든지 혹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경험적인 부분에서 성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겠죠. 동원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어떤 식품 산업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입사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유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딱 하는 건 2개예요. 성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 사례를 조금 들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빨리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였죠? 자, 스펙과 무관한 것 중에 자, 흥미있게 했던 활동이 뭐냐라는 어떤 항목이었어요. 읽어볼게요. 부모님의 슈퍼 운영을 도우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2014년 1년간 유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대요. 하지만 자,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죠. 부모님이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일손이 부족했고 어학연수 지원에서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했대요. 자, 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했대요. 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매일 새벽 과일 경매에 가서 어떤 경매하는 것도 구경을 하고 새벽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며 부모님과 어떤 군것질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대요. 오히려 내가 어학연수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던 것보다도 부모님과에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정말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상적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당시 부모님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쓰고 있는 자금의 출처부터 알게 되어 돈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직무는 어디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금의 출처부터 알게 되었고 돈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파트예요. 뭐 영업 파트도 낼 수 있겠고요. 영업 관리적인 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처음에 서두에 저는 영업 관리를 잘합니다. 영업을 잘합니다가 아니고 어떤 사례적인 부분에서 제가 뭘 느끼면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하면은 거부감 없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게 한 번에 나올까요? 아니죠. 한 번에 절대 나올 수 없겠죠. 한 번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일을 하며 부모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혼나기도 했지만 힘든 일을 대신해주며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린 것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좀 축약했어요. 중요한 사례에서 어떤 임팩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만 갖고 왔는데 이 친구에게는 딱 이 사례를 던졌을 때 어때요,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색다른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자기소개 요구 내용을 썼다면 면접관이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예요? 부모님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뭘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는지 혹은 행복하게 지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났던 사건이 또 뭐가 있는지 뭐가 뿌듯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어때요? 자,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무조건 다 구멍구멍 함정 파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을 기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런 형식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자, 이 부분에서 난 질문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자, 부모님을 도와드렸는데 혹은 내가 혼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럼 어떤 게 어떤 부분이 혼났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은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전처럼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의 임팩트 있는 어떤 내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자기소개의 어떤 흐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뭐였죠? 실패 혹은 위기를 극복을 통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그걸 보는 건데 자,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마라톤을 했습니다. 체력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10km를 접수했고 준비했는데 실패했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마라톤에 임해서 중간에 다리를 다쳤고 10km 반환 정도 채 돌지 못해서 포기하게 됐대요. 자, 실패한 사례예요. 첫 번째 물어보죠. 그럼 본인이 실패했던 게 뭐고 위기였던 상황이 뭐냐? 그러면 이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죠. 다른 엉뚱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서두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담백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나왔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나약해진 저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있는 마라톤을 친구들과 꾸준하게 풋살, 매일 1시간 동안 조깅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꾸준한 준비 결과 10km 마라톤을 49분에 기록하며 99번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 나오죠. 숫자만 보여요. 나중에는 내가 몇 킬로, 10km를 99분 안에 했대요. 매일 1시간씩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적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례 정말 특별해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비슷하게 마라톤 대회 비슷하게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와 비슷하게 뭔가를 본인을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녔다든지 이러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부분만 좀 자세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내가 위기에 대한 어떤 사례나 극복에 대한 내용들이 역동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역동적인 거 말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동원에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24살, 빠르면 24살 혹은 뭐 26, 28까지 했을 때 계속 공부만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례 나타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운동도 괜찮고 취미생활도 괜찮고 하다못해 어떤 동아리 활동도 괜찮고요. 친구 관계들도 괜찮아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셔야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이죠. 기업 분석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 네가 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면서 동원이 사람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느꼈대요. 여러 사원들이 동원의 장점을 물어보았을 때 가족 같은 회사가 가장 흥미로웠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열정적인 사람들과 끈끈한 팀워크로 헤쳐나갈 수 있었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한 생각을 썼어요. 물론 본인의 경험들도 들어갔으면 좋겠죠.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간단하죠. 이건 구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하면서 본인이 꽂혔던 가치관이라든지 직업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한마디, 한 줄을 정리하세요. 길지 마세요. 이거는 제발 길게 쓰지 마시고 한 줄 정도로 임팩트 있게 나타내 주시고 물론 상황에 따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2줄도 쓸 수 있는 내가 꼭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2줄, 3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습니다. 라고 해서 빨리 이해를 하게끔 서두의 결과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나의 과거에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근거를 같이 대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근거가 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나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형태들도 좋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직무 필요 역량과 관련된 사례예요. 직무 필요 역량.
자,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지식 스킬 태도였어요. 그렇죠? 지식 스킬 태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중에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고객에 대한 이해, 제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죠? 어떤 겁니다.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나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걸 던져주고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관장 매출 증대에 관한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 제품에 대한 이해 없이 전단과 사탕을 통해 홍보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대요. 자,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주부 고객층의 대상으로 해서 윷놀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자, 평균 최대 방문객 300%까지 상승을 했대요. 특별한 사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사례들이에요. 제발 특별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그거를 구체화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수치화. 이거는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소제목 보시면 뭐예요? 소제목.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영업 체험 활동. 되게 특별하지 않아요. 내용을 그냥 추려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소제목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신문기사와 비슷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것. 면접관들이 혹은 이제 평가자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동원그룹이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안정성 있다가 뭐 최근에 뭐 연어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을 투자하느라고 약간 휘청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참치 분야에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연봉이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뭔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기업이고요. 상반기에는 인턴을 뽑습니다. 채용형 인턴이죠. 꼭 뽑으니까 이런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원그룹입니다. 동원 F&B하고 같이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자기소개서 항목 특별하진 않아요. 정말 의외의 친구들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